네, 이런 시장 어떻게 마무리를 해야 될지 또 그 안에서 들고 가야 될 특징주와 오늘 매도해야 될 특징주까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혜훈 과장, 김태성 본부장 나왔어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시장이 정말 들썩들썩거리고 있는데 너무나 소외받고 있는 포모 현상이 강하죠. 그렇죠. 뭐 에코프로 그룹주를 안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아마 최근 거의 2주 동안 네. 시장이 정말 힘들다, 재미없다라고 느끼실 것 같고, 반면에 에코프로 그룹주라든지 포스코 그룹주를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정말 편안한 여름 휴가 시즌을 지금 맞이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지금 2차 전지 관련주들의 이제 쏠림이 굉장히 이제 심화된 가운데 다소 이제 걱정이 되는 부분은 거래량이 계속해서 좀 감소하고 있다라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 이유는 결국 많은 투자자분들의 힘이 2차 전지에만 쏠리기 때문에 다른 여타 섹터가 이제 크게 움직이지 못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흐름이 있어서 일단은 트레이딩을 한다면 결국 2차 전지 그 안에서 해답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단기적으로 본다면 결국 이제 MSCI 지수 편입까지는 저는 에코프로 그룹주가 훨씬 더 조금 유리하다라고 좀 보여지고, 반면에 만약 그런 힘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수급의 이동 때문에 포스코 그룹주가 지난주, 이번 주 가파르게 올라와서 잠시 쉬어간다면 오히려 또 조정 시에 매수를 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 봐야 되는 그러한 시기가 아닐까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 시장 안에서 우리가 또 마지막에 챙겨가야 되는 종목은 무엇이 있을지 소외받지 않으려면 이 종목을 공략해 보자라고 오늘 두 분이 마감 산다 종목 갖고 오셨는데 그 전에 지난주 이 시간에 소개해드렸던 주성 엔지니어링이 거의 지금 목표가 도달했거든요. 네네. 지금 아시다시피 오늘도 사실 보면 2차 전지, 그러니까 포스코 그룹주, 에코프로 그룹주 제외하면 네. 오르는 섹터가 없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도 그나마 이제 그 외에, 그러니까 2차 전지 섹터 외에 오르는 종목 중에 하나가 이제 반도체 이제 그러한 중소형주들이 최근에 그래도 그나마 시장에서 좀 수급이 좀 유입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도 사실 지금 현재 지난주 대비해서 한 10% 이상 지금 상승을 하면서 거의 목표가에 도달하긴 했지만 지금 시점에서 좀 추가적인 상승 좀 열어놓고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러한 이유가 지금과 같은 이러한 수급 쏠림 현상이 극심함에도 불구하고 2차 전지 외에 좀 상승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 역시나 이제 하반기 추가적인 그런 실적 턴어라운드에 대한 좀 기대감이 서서히 좀 부각이 될 시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목표 주가 지난주에 한 25,000원 정도 제시해드렸었는데 지금 목표 주가 거의 도달한 상황이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한 25,000원대 목표 주가 넘어가더라도 좀 분할적인 그런 차익 실현 관점으로 좀 접근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25,000원의 목표 주가에서는 슬슬 매도를 하면서 수익을 실현해보자라는 이야기. 오늘 반도체주들마저도 좀 밀리고 있는데 주성 엔지니어링 강합니다. 15% 넘는 수익을 냈고요. 오늘은 또 어떤 종목이 나오게 될까요? 두 분이 선택한 종목 보겠습니다. 마감에 산다 종목인데요. 코스맥스와 딥노이드를 갖고 오셨네요. 일단 딥노이드의 경우에는 그 AI 속에 네.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오른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따라 붙습니까 여기서? 일단 딥노이드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이번 주 굉장히 변동성이 큽니다. 네. 그러니까 루닛이라든지 뷰노 혹은 JLK 같은 기업들을 따라서 움직일 것 같이 이제 흐름을 잡아놓고 유상증자 이슈가 좀 터졌죠. 그러다 보니까 어제 이제 급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일단 증자하는 데에는 굉장히 많은 이유가 있지만 다행히 회사에 있는 빚을 갚겠다라는 증자는 아니었었어요. 최근에 대표적으로 CGV가 예를 좀 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보다는 시설 투자라든지 연구개발 쪽에 이제 금액을 좀 쏟아붓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투자자분들이 혹은 이 투심 자체가 그렇게 얼어붙지 않고 다시금 오늘 그 하락분을 모두 되돌리는 지금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저는 의료 플러스 AI 쪽은 여전히 가능성을 크게 열어두고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현실적으로 지금 단순히 기대감뿐만 아니고요, 관련 기업들의 실적이 계속 나오고 있다라는 것에 이제 집중을 해본다라고 하면 충분히 지금보다 더 좋은 시세가 날 수 있다. 지금 뷰노 루닛 대비해서 딥노이드는 거의 오르지 못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들이 너무 많이 올라서요. 루닛 보면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딥노이드는 후발주자로서 저는 충분히 여기서 거래량이 가격 아래에서 붙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25,000원까지의 상승은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대신에 현재 구간에서 다시 한번 이제 밀렸을 때 12,000원이라는 가격대 혹은 15,000원이라는 가격대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 그때는 조금은 리스크 관리 차원의 매도는 해야 된다. 굉장히 지금 제가 매매 전략을 좀
좀 짧게 잡아드리니까요. 손절은 짧게 대신에 이제 올라가게 된다라고 하면 수익은 극대화 전략으로 대응을 하셔야 된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딥노이드 목표 주가는 25,000원, 손절가는 15,000원. 사실 변동이 크고 많이 오른 것 같긴 하지만 이 딥노이드의 기준점이 되는 그렇죠. 류니까 뷰너가 너무 올랐기 때문에 맞아요. 따라붙어도 된다라는 이야기였어요. 이번에는 코스맥스입니다. 지금 리오프닝 기대주로 특히 이번 2분기 실적을 기대했던 대표적인 게 항공과 화장품이 있었어요. 네. 근데 오늘 항공주들이 실망 매물 속에 네. 하락하고 있습니다. 화장품주는 우리 배신 안 할까요? 화장품 내에서도 좀 엇갈림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이제 브랜드사, 그러니까 뭐 LG 생활건강이라든지 야모네 퍼시픽 같은 이런 브랜드사 같은 경우에는 네. 여전히 특히나 이제 중국의 이런 소비 침체에 대한 좀 우려감이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그렇지만 화장품 섹터 내에서도 이런 OEM, ODM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또 중국 로컬 브랜드들을 이제 또 고객사로 또 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러한 침체 국면에서 또 이제 저가형 그런 좀 브랜드들이 우후죽순 지금 생겨나고 있는 상황이라서 오히려 OEM, ODM 업체들은 국내 OEM, ODM 업체뿐만이 아니라 글로벌적으로 상당히 지금 호황을 좀 맞이한 것으로 그렇게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맥스 같은 경우에도 지난 1분기에도 상당히 좀 호실적을 기록을 했고요. 이번 2분기에도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120% 정도 급증한 한 379억 정도 수준으로 지금 시장 컨센서스가 계속해서 지금 상향 조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컨센서스가 한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2배 이상은 지금 증가할 것으로 그렇게 지금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지금 국내 같은 경우에도 이제 리오프닝 효과와 더불어서 이런 구조적인 수주가 지금 증가세를 지금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국내뿐만 아니라 뭐 중국을 비롯해서 뭐 유럽이라든지 미국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이런 전 세계적으로 중소형 브랜드라든지 또 인디 브랜드에 대한 수요가 좀 증가세를 지금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러한 경기 침체에 대한 좀 우려감이 높아질수록 이러한 저가 브랜드들이 좀 난립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국내 이제 화장품 섹터 내에서 이러한 ODM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좀 주목받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주고 있고요. 무엇보다 이제 2분기 어닝 시즌이 지금 개막된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당분간 이런 실적 모멘텀이 좀 부각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점이 아닐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가격은요? 네, 지금 오늘 지금 주가가 한 98,500원 정도 선, 그러니까 10만 원 선까지 지금 주가가 지금 상승해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저점 대비해서는 거의 2배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작년 한 10월 저점 이후에 지금 꾸준하게 주가가 지금 상승을 하면서 10만 원대까지 상승을 했지만 여전히 지난 2021년 당시 주가 대비해서는 한 30% 정도 지금 하락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2021년 정도 가격 수준인 한 13만 원 정도 선까지 좀 열어놓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지금 올해 그런 실적 턴어라운드와 함께 지난 2021년 실적을 충분히 회복할 것으로 지금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한 13만 원 정도 선까지 목표가는 좀 열어놓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손절 라인으로는 한 88,000원 선 제시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맥스 한번 실적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99,000원에서 마감 준비하고 있고요. 코스피가 0.4%, 코스닥은 0.91%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 종목 에스올 오랜만에 다뤄보겠습니다. 앞서 항공주의 부진한 실적 배경에는 뭐 환율도 있지만 유가 상승도 한몫을 했다라고 했는데 오히려 그로 인해서 반대로 에스올이라던가 SK이노베이션은 이번 주 내내 올라주고 있어요. 에스올 74,100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국제유가가 3개월 만에 최고치로 올랐다고 하는데 네. 에스올의 주가도 그러면은 그만큼 따라가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일단 뭐 결국엔 이제 SO에 우리나라 정유사들은 WTI 유가에도 이제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지만 결국 이제 정제 마진이 얼마만큼 남느냐가 이제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다행스러운 것은 상반기 정제 마진의 이 단가가 조금은 이제 회복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더 나아진 하반기 실적을 좀 기대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 보면 정유사들은 충분히 또 추가적인 상승을 좀 나타낼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 또 여기에 이제 이 국제 유가의 변동성이 지금 배럴당 거의 이제 80불 가깝게 이제 올라온 상황이다 보니까 시장의 관심이 쏠릴 수는 있지만 네. 일단 우리나라 시장에서의 탑픽은 지금 뭐 정유가 아니라 2차 전지라든지 이제 반도체 혹은 자동차 쪽으로 지금 몰리고 있다 보니까 관련주들의 이제 상승세가 이제 크게 나오기에는 저는 조금은 힘들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건 알겠는데 지금 네. 시장이 가장 좋아하는 그렇죠. 2차 전지 코멘트가 없기 때문에 뭐
오히려 SK이노베이션한테는 플러스 점수가 될 수 있죠. 네, 그런데 이제 뭐 다른 기업들은 크게 지금은 변동성이 나올 만한 이슈는 아니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2차 전지 옷을 입을 수 있는 이 종목은 어떻습니까? 조일 알미늄 가볼게요. 사실 알루미늄 박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사마 알미늄인데 뭐 비교를 해보자면 사마 알미늄의 시총에 비해 조일 알미늄 너무 적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대규모 자금 조달까지도 나왔습니다. 어때요, 정영 과장님? 조일 알미늄으로 사마 알미늄만큼의 수익 성장 기대해봐도 괜찮은 거예요? 어때요? 우선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시간을 갖고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주가 측면에서 보자라고 한다면 사실 올해 연초부터 주가가 이제 계속해서 상승을 하면서 지금 사실 뭐 저점 대비해서 조일 알미늄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거의 지금 한 4배, 5배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2021년 대비해서 보자라고 한다면 주가가 지금 상당히 지금 10배 이상 거의 뭐 상승을 한 상황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기대감이 일단 어느 정도 주가에는 좀 선반영된 그런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아시다시피 조일 알미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롯데알미늄과 함께 그 이제 공급 계약을 좀 체결을 하면서 그러한 부분이 어느 정도 좀 가시적인 성과로 나타날 시기가 되게 되면 다시 한번 주가가 좀 리레이팅 될 수 있는 부분도 기대감은 남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향후 주가가 좀 안정화를 좀 보일 때 지금처럼 주가가 급등할 때가 아니라 좀 안정화를 보일 때 그때 다시 한번 좀 접근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조일 알미늄 그래서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점에서 X입니다. 방향성은 좋지만 체크가 더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이번엔 KT 서브마린 볼게요. 저희가 LS그룹 이야기를 했는데 이 LS전선과 손을 잡고 KT 서브마린의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이틀 연속 두 자릿수 올라주고 있고 김피성 본부장님 네. 보니까 기관 투자자들의 수급이 이거 심상치 않아요. 물론 뭐 믿어야 되는 건 아닌데 이렇게까지 들어온 이유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요새 이 주가의 가격, 그러니까 차트를 이렇게 만드는 게 네. 트렌드인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맞나 싶을 정도로 네. 에코프로 그룹주, 뭐 포스코 그룹주, 또 오늘은 LS 일렉트릭이라든지 LS 그룹주도 그렇고 또 지금 말씀드린 또 KT 서브마린도 일단 좋은 뉴스에 따라서 움직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이제 뉴스가 가지고 있는 내포하고 있는 내용보다 저는 조금은 더 이제 오버슈팅이 나오고 있는 구간이다라고 좀 보여지긴 하는데 그래도 거래량을 좀 무시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수급이 몰리는 대로 투자자들도 지금 이제 몰리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서 매주주치들의 이러한 관심이 저는 결국에도 주가를 한 번 더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러한 또 지표로 삼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KT 서브마린 뭐 물론 지금 가격에 사서 뭐 매각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가지고 있자라고 제가 전략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변동성을 이용해서 지금 투자를 할 거라면 오늘 지금 지수가 보합권에 머물러 있는데 상승 종목과 하락 종목 비교를 하면 굉장히 큰 차이가 나거든요. 맞아요. 상승 종목은 거의 20%, 하락 종목은 80%인 상황인데 지금 같은 시장에서 트레이딩 하려면 결국엔 이 힘이 붙어 있는 쪽을 지금 해야 된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KT 서브마린은 트레이딩으로는 가능하나 현재 구간에서 조금 길게 보시는 것은 다소 위험할 수 있다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KT 서브마린 보유자분들은 가져가자. 오늘 매도하지 말자고요. 빠르게 에코프로 보겠습니다. 에코프로가 130만 원까지 장중에 돌파를 했었어요. 또 하나의 선장을 뚫어낼까? 정용 과장님이라면 이 가격에서 슬슬 분할 매도하시겠어요? 아니면은 조금씩 떨어질 때 매수를 하시겠어요? 사실 죄송해요, 이런 질문. 네, 이 부분은 저도 뭐 노코멘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네. 뭐 증권가에서도 뭐 아시다시피 증권사 리포트가 목표 주가 한 40만 원 정도를 대시한 이후부터는 지금 리포트가 전무한 상황입니다. 그만큼 사실 지금은 이제 분석의 영역을 넘어선 좀 수급에 의한 그러한 좀 주가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뭐 현재 시점에서 뭐 에코프로의 미래가 어떻다 뭐 이러한 부분 사실 크게 의미가 없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현재 시가총액 자체가 이미 이제 에코프로도 30조를 넘어섰고 에코프로비엠도 40조를 넘어선 상황이기 때문에 네. 지금은 언제든지 좀 수급에 의해서 주가가 좀 계속 상당히 좀 크게 변동성은 나올 수 있는 구간이라는 점에서 그래도 투자에 좀 주의가 좀 필요한 이제 구간에 도래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아무도 예측 못하는 구간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마감 동시효과 함께하셨습니다.